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천, 경기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항만도 있고 복잡한 곳 아니겠습니까? 예. 인천경제청이 관련해서 이제 나서기도 했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인식입니까? 사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연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요. 환율 역시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사회, 경기 인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자유 구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경제청 지역 내에 있는 외투 기업을 초청해서 비상계엄 이후에 불안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외투 기업 등 글로벌 캠퍼스 내에 있는 5개 대학 관계자 등 한 총 3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인천경제청 윤원석 경제청장은 이날 외투 기업들에게 한국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맞춤형 정책과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계속 불안해하지 말고 지속적인 투자를 우리 경제 자유 구역에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기업, 참석한 자리에서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발빠르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 비상 상황 매뉴얼 마련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소통 창구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경제 지표 환경이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나마 외투 기업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청의 발빠른 행보 그 효과가 얼마만큼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심리적인 요소 측면에 있어서는 발빠른 조치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앙 정치에서 여야 모두 조기 퇴진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거의 확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내란죄 피의자란 말이죠, 윤 대통령.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이 말했던 인천 그런 공약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직구에 들어간 상황에서 하야냐 탄핵이냐 논란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들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서 인천 지역의 예산 그리고 공약 등 현안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천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10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대통령이 공약했던 주요 인천의 현안 사업들 역시 차질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GTX-T Y자 노선이라든지 2노선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등 각종 지역 현안들이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대체 매립지 지금 4차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3차에 거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4차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3개의 지자체장들이 동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또 공모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환경부 장관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국무회의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경인선 지하화 선도 사업 역시 올 연말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국토부에서 제대로 발표할 수 있을까? 나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천 고등법원 유치 관련된 법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를 하면은 이제 정부에다가 이송을 해야 되고요. 이송을 한 다음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상태다 보니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 국무회의에 대한 과연 이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지금 권한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참석을 해야 되느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권한이 있는 국무회의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이 관련 법안이 공포될지도 지금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경기도 이제 새 예산안이 이제 법정 시한 내 통과 이 부분 좀 불확실하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새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초 도의회 도청 예결위는 6일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예산 심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중단이 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경기도의회는 특이하더라고요. 예결위가 도청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결특위 이렇게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예결특위, 도청 예결특위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다음에 도교육청 예결특위 할 때 겹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의회
회의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예결특위 열 수 있는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경기도의회 회의실 그리고 공간 부족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계엄의 여파로 예산 심사가 중단되면서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12일부터 다시 도청 예결특위를 연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 심사가 수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회계년도 15일 전까지 예산 심사를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15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지만 계획과 달리 의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정 시한이죠. 15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은 처리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도영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계엄이 우리 일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미처 몰랐던 사실 상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